광양 황금지구에 4,700세대의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학교도 2026년 개교하는 만큼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이 관건입니다. 신안 흑산도 홍어잡이가 시작됐지만 어획이 부진합니다. 한 마리당 가격은 40만 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강진군 의회가 고려청자박물관 직원 비위 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재료 구입 수량보다 재고가 부족한 점이 확인됐습니다. 해남 미남축제가 11일부터 두륜산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열리는 축제인 만큼 한층 더 강화된 안전관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남뉴스입니다. 전남도가 올해 농사용 전기 요금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올라 어가부담이 커진 만큼 인상률을 조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전남도는 분야별 농사용 전기 요금 가운데 양식장과 건조장 등에 쓰이는 을 전기 요금의 인상률을 농사용을 제외한 전기 요금의 평균 인상률 수준인 13.8%로 조정하고 초과 인상률 분을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부터 원가 연계형 요금제를 도입해 농사용을 비롯한 산업용과 일반용 등 전기 요금을 킬로와트 시당 일률적으로 12.3원 인상한 바 있습니다. 윤명희 전남도 의원이 농어촌 도시가스 소외 지역에 LPG 배관망 보급이 시급하다며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윤 의원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에너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이 없도록 해야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비를 받는 방법을 모색하고 에너지 바우처 사업 수혜자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남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54%로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의 평균 보급률보다 22%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내년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광양 황금지구에 학교가 신설됩니다. 하지만 학교 완공 시점이 입주 시기보다 최대 3년 정도 늦는데요. 당분간 학생들은 황금지구와 떨어진 학교에 다녀야 하는데 등하굣길 안전이 관건입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내년 11월 2,000여 세대 입주를 시작으로 4,700여 세대가 거주 예정인 광양 황금지구. 오는 2026년이면 이곳에 47개 학급을 갖춘 초중 등 통합학교가 생깁니다. 최근 교육부 심사를 통과한 건데 다만 조건이 걸렸습니다. 신축 학교 개교 전까지 학생들이 다니게 될 다른 학교의 등하굣길 안전을 확보하란 내용입니다. 임시 배치가 필요한 학생은 초등학생 840여 명과 중학생 340여 명. 학생들은 당분간 고략초등학교와 고략중학교에 다녀야 하는데 등하굣길이 위험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습니다. 황금지구 앞 4차선 도로는 제철소나 광양항으로 가는 화물차 이동이 잦고 초등학생들은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좁은 도로를 2km 가까이 걸어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어른걸음거리도 45분 걸립니다. 근데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이 걸어가면 1시간 이상 걸린다고 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위험 요소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자전거 타고 다니다 보면은 그냥 간단한 중경상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사망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학부모들은 학교 신축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세심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대책협의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현재 기본안은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세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학 차량을 운행할 계획이고 대규모 통학 차량 운행에 따른 통학 안전 대책으로 통학버스 승하차장 설치, 통학 안전 도우미 배치, 주요 구간 가속 방지턱 및 가속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현재 광양시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하였습니다. 황금지구 첫 입주 시작까지 앞으로 1년. 1,0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위해 시와 교육청, 학부모가 함께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헬로TV 뉴스 김신혜입니다. 강진군 의회가 고려청자박물관 직원 비위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군의회는 고려청자박물관의 청자 제작 도구 관리 소홀과 작품 외부 반출 등에 대해 제보를 받고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군의회는 해당 직원이 도구와 재료를 반복적으로 구입했고 구입 수량보다 재고가 부족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군의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집행부에 진상규명과 사후 조치를 촉구했지만 해당 공무원에게 견책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고 추가 조사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목포시 의회가 목포 시내버스 회사에게 면허를 즉각 반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목포시 의회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마다 수십억 원의 혈세가 시내버스에 투입되고 올해도 118억 원이 적자 보전을 위해 반영됐지만 경영자는 임금 24억 원을 체불하고 체납 가스요금 21억 원마저 혈세로 갚아달라고 요구하는 건 뻔뻔한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내버스 회사를 책임지고 있는 이한철 회장이 임금 체불로 검찰 수사를 받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남군에선 미남축제가 열리는데요. 이다솜 아나운서, 혹시 미남축제라고 들어보셨나요? 미남축제라고 하면은 잘생긴 미남을 뽑는 축제인가요? 네, 명칭만 들으면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한자어인 만미, 남영, 남을 접목해 남도의 맛축제를 뜻합니다. 네, 오는 11일 전남 해남에서 개막하는데요. 이태원 참사 직후에 열리는 축제라서 안전 분야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고정민 기자입니다. 한반도의 마지막 단풍이 머물다가는 해남 두륜산 일대입니다. 울긋불긋한 산자락 곳곳에 행사 매대와 각종 조형물이 들어섰고 거리마다 손님 맞을 준비에 분주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3년 만에 재개되는 미남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축제의 주제는 바로 오감만족 미식여행. 맛있는 남쪽이란 의미를 담고 있는 축제인 만큼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채롭고 건강한 먹거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 오시면 알겠지만 맛으로 논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총에서 부스는 150여 개가 되는 부스들이 있는데 이 150여 개의 부스들이 놀거리, 먹거리들이 아주 풍족하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로 먹거리를 활용한 축제의 성격답게 올해는 색다른 음식 나눔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배추를 재배하는 마을 515곳의 수만큼 김치를 만들고 2022인분의 닭장 떡국을 끓여 올해를 기념하겠다는 겁니다. 행사장 전역엔 9만 송이에 가까운 국화 작품이 전시돼 깊어가는 가을이 더 풍성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이번 축제는 이태원 참사의 교훈처럼 무엇보다 안전관리가 중요한 상황. 해남군은 매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험 요소를 꼼꼼히 살펴 최대한 안전하게 행사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축제 기간 상시 안전요원도 추가로 투입해 만약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저희 주 행사장인 출입구의 4개소를 전면 개방을 하고요. 출입구 주변에 출입구 안내도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안전관리요원을 추가로 배치하였고요. 안전한 축제를 최우선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일부터 사흘 동안 두륜산 자락에서 펼쳐지는 해남 미남축제. 이태원 참사를 애도하기 위해 각종 축하 공연을 취소하고 최대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행사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신안 흑산도에서 홍어잡이가 시작됐지만 어획이 부진하고 소비가 위축돼 한 마리당 가격이 40만 원 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신안 수협이 조사한 홍어 어획량을 보면 요즘 어선 한 척당 일주일을 조업했을 때 보통 100마리에서 많게는 300마리 정도가 잡혀 어획량이 예년에 비해 4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협 관계자는 잡히는 양이 워낙 적다 보니 8kg 넘는 암컷 최상품이 평소보다 5만 원 정도 오른 30만 원 후반에서 40만 원 중반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민들은 총 허용 어획량이 신안과 옹진군에만 적용되고 군산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아 무분별한 남획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전남도가 체계 정비에 나섰습니다. 김영록 전남도 지사는 재난 사고 대비 모의 훈련과 함께 초동 신고와 상황 보고, 비상근무 상황 등 체계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남 주요 수원지 수위가 35.8%에 그친다며 심각한 가을 가뭄에 대비해 단기, 장기적 대책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 국가산단의 대개조를 추진하기 위한 노후 국가산단 특별법이 대표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 설비 개선과 통합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적정 낙찰과제 도입 등 산단 대개조를 통해 국가산단 안전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법에는 지역 본사제와 노후 국가산단의 안전, 지속 가능성, 지원 기금 신설도 포함됐습니다. 현재 한국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3%, 지난해 8월 연 0.5%였던 기준금리가 1년 2개월 만에 무려 2.5%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오늘 24일 올해 마지막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회 회의에서 이 기준금리의 인상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4회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압력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미 연 최고 7%를 넘긴 대출 금리, 내년 초에는 8%를 돌파하는 게 아니냐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은 영끌족, 또 빚을 내서 투자를 한 빚투족 등을 비롯해 국내 대출자들의 한숨은 깊어만 가고 있는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7일부터 안심 전환대출 2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집값이 6억 원,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 이내면 3%대의 고정금리로 전환대출이 가능한데 전환의 조건이 까다로워서 아직은 신청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 삼중고를 겪고 있는 한국 경제. 이로 인해 생산과 소비, 또 투자가 모두 위축되는 악재에 혹여나 감당할 수 없는 경제 상황에 놓이지 않을까 위기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흑마기벽 붕괴 사고가 발생했던 여수 지역의 생활형 숙박시설 공사장을 방문해 2차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9일 오전 공사 현장을 찾아 설계 공법 변경이 타당했는지, 부실 시공이나 위법 행위는 없었는지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현장 인근의 고층 생활형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는 없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순천제일대학교가 21개 전체 학과가 참여하는 2022 산학협력 학술 엑스포를 열었습니다.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40개 과제를 수행하는 혁신형 SJC 디자인 경진대회와 68개 과제를 수행하는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로 나누어 열렸으며 학생들의 혁신 성과물을 선보이는 참여 부스가 설치돼 다양한 정보 제공이 이뤄졌습니다. 순천제일대학교는 최근 3년 동안 지식재산권 71건을 출원하는 등 산학협력 기반의 창의적 전문 직업인을 배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성폭력과 가정폭력 상담기관의 법인 설립 기준이 현실에 맞게 완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오미화 의원은 전남 지역의 성가정폭력 상담기관을 조사한 결과 개인과 사단법인, 비영리 단체 가운데 개인 사업자가 50%를 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화 과정을 밟고 있지만 법인 설립 기준이 정회원 100명 이상, 월회비 100만 원 이상 등으로 규정돼 현실의 벽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해당 부서를 통해 법인 설립 기준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